왼발 입장 하면서 행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음악으로 오늘 좀 시작을 해봤는데 뭔가 굉장히 경쾌하고요. 이 봄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음악이지 않아요? 오늘 명사를 이렇게 음악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연주에 집중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의 이 주인공께서 연주하고 있는 이 곡은 뭔지 그리고 그 음악 이야기 함께 들어볼 거거든요. 너무 멋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와우! 자, 먼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작곡가로 활동을 했고 함께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처음이에요. 이렇게 음악으로 직접 그것도 라이브로 오프닝을 해주신다는 거. 네. 자, 그렇다면 이분과 함께할 음악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자리 옮겨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자리 옮겨서 말씀 나눌게요. 오늘은 음악 이야기 그리고 그 음악의 앞선 이야기도 함께 재밌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음악이 정말 신났어요. 그 네. 음악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떤 곡인지? 방금 연주한 곡은 제가 지난해 말에 작곡했었던 곡이고요. 양림의 거리라는 피아노 모음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림동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총 양림동 유명한 명소지 10곳을 테마로 해서 작곡했던 곡이고요. 네. 아까 방금 들었던 곡은 제1곡 펭귄 마을에 대한 뒤뚱뒤뚱 하나 둘 맞아요. 하나, 둘. 그 뒤뚱뒤뚱한 모습을 표현하는 펭귄 마을. 참 많은 동이 있고 각 많은 또 지역이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양림동을 테마로 해서 곡을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유명한 근현대 문화재고요.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다음에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있어서 현대 문화의 시작점인 양림동이었고요. 그 양림동에 대해서 또한 그 이색적인 건물들을 알게 되어서 이번에 이제 그 곡을 테마로 해서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내가 좀 지쳤을 때 음악으로 좀 위안을 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런 현대인들에게 한 곡 정도 추천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죠. 이제 고전부터 해서 네. 바로크부터 해서 고전, 현대, 낭만까지 있는데 좀 뭔가 본인의 감정을 폭발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 울고 싶거나 했을 때는 베토벤 교향곡 7번 사막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멜로디를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 그 곡도 있고요. 그 러시아 작곡가 중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라는 네.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이 있는데 그분의 작곡했던 피아노 협주곡 2번 사막장이라는 곡이 있고요. 또 그 작곡가에 있었던 보칼리제라는 아름다운 선율 그 부분들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물론 좋은 곡일 거라고는 알지만 네. 사실 클래식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죠. 그런 분들을 만나 뵙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클래식 하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가장 어찌 보면 선입견이죠. 좀 선입견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악 자체라보다 음악 자체에 있었던 그 작곡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곡가가 왜 이 음악을 작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적인 걸 하게 되면 좀 난해한 현대음악이 아닌 이상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욕심보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명곡집 있지 않습니까? 네. 100곡, 뭐 유명한 곡들 그런 곡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독서와 함께 영상과 함께 하게 되면 좀 더 이 음악에 대한 좀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미 음악과 뭐랄까 문학 그런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인문학 미디어들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우리 지역민들께서 쉽게 네. 좀 접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네. 부분에 좀 앞장서 주시는 건 어떠실지요? 제가 이제 2015년부터 그 인문학 함께한 인문학 콘서트, 그 렉처 콘서트를 하죠. 그걸 이제 계속 공연 기획하고 연출을 했는데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하고 음악 자체는 그 인문학과 좀 별개인, 좀 약간 분리된 듯한 분위기만 어느 정도 맞추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좀 저한테는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양림동이면 양림의 인문학이면 양림동에 관련된 인물에 대한 곡을 다 작곡을 해가지고 양림동 강의와
음악을 함께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함께하는 샌드 아티스트가 있어서 샌드 아트와 그 인문학에 대한 내용들 또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 1시간이라는 공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네, 작업이죠. 네, 예, 감성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그런 인문학적인 이성적인 작업과 함께해서 감성과 이성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공연을 제가 한 광주를 주제로 해서 10가지 컨텐츠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지만큼 가장 힘이 되는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분에게 방송 통해서 네. 평소에도 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실 것도 같지만 네, 네, 네. 방송 통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아내가 사실 제가 아내가 없었으면 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많이 또 어려움도 많았고 제가 삶에서 또 쉽지 않았던 부분이 많은데 사실 제가 아내 만나가지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가장 또 저를 믿어주고 저를 아껴준 사람이 또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내를 위해서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제가 사랑하는 딸한테도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음악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작곡을 또 계속 네. 해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네. 좀 계획도 물론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올해 안에 좀 이루고 싶은 계획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네. 멀리 보고 세우는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쭉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광주에 대한 주제를 10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그 10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해는 제가 3가지 컨텐츠를 좀 잡아서 활동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양림동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양림동에 활동했던 시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시인에 대한 가곡들 그리고 고봉 선생, 월봉선에 대한 또 퇴계 선생이 썼던 많은 이야기들 그 부분들을 올해 이제 작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후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김덕영 장군, 김덕영 장군하고 담양 가사문화권에 대한 그 정철 선생에 대한 그런 많은 곡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 만든 공연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컨텐츠 하게 되면 엄청 뭐 교향곡이나 네. 오페라나 뭐 뮤지컬 이런 걸 뭐 좀 그랜드한 부분도 있겠지만 스케일이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산도 있고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계획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소품 위주, 아까 말씀드린 피아노나 각하곡이나 좀 더 지역의 밀착형으로 네. 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없는 부분에서 좀 제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음악 이야기 그리고 어찌 보면 인생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음악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